나와주세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 데에 대한 심경 어떠십니까?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좀 조용해 주세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그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통신 또 이럽니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필리버스터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닙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빵진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택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한 4시경에 요 속보가 떴고요. 경찰이 말하기를 3번이나 이제 소환을 했는데 불응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바로 체포를 해서 압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빵진숙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정지 기간에 유튜브를 출연하거나 해서 민주당을 좌파라고 규정하거나 공직자로서 자신이 하면 안 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법인카드 의혹 건은 사실 이게 대전에서 수사를 맞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3번이나 소환을 요청했지만 이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진숙 씨가 나오지 않았고, 4번째에 이제 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3번째까지 했는데 안 나오면 보통 수사기관이 다 영장 청구를 하거든요. 경찰당에서 신청을 하고 이제 검찰에서 청구하는 건데, 그게 이제 두려워서 구속될까봐 본인이 재발로 나옵니다. 그렇죠. 재발로 나와서 이 조사는 받아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검찰에 송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 건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엔. 두 번째로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경찰서가 소관이에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가 마찬가지로 대전 유성경찰서와 마찬가지로 3번을 소환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걸 이분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영장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해서 오늘은 정식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그럼 혐의는 뭐냐?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월에 이준석을 고발을 했고요. 감사원도 지난 7월에 주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어서 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준석은 왜 그러는 거냐? 제가 추론하건대 이준석 위원장은 이 체포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체포라는 것이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 보수의 여전사, 희생, 그리고 탄압, 메시아 가 될 수 있다.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구속 단계까지 만약에 가느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는 이제 좀 별도로 떼고 봐야 돼요. 이건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구속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체포 단계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거나 원래 협조하려고 했는데 나는 불구속돼야 맞다라고 이제 경찰들을 설득하거나 본인이 좀 뭐 꼬랑지를 내리고 걸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탄압을 당하고 있다 하여 국민의힘으로부터 지방선거에 유리한 공천 무대에 오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복선 아니겠는가 싶고요. 다만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정치적인 거고요.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다. 체포까지 했다라고 하면 아마 수사기관에서 구속까지 나가려고 그렇죠.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뭐 한덕수나 기타 이제 여러 수사 대상들 보셔서 아시죠? 예. 구속의 위기에서 항상 무엇을 하는지. 예, 그래서 내가 꼬랑지도 좀 내리고 협조하는 척을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걸어 나온 뒤에는 이제 또 내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제 언론 활동을 하겠죠. 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미 체포를 한 상태고 48시간 동안 체포 상황에서 수사를 받을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본인이 여전사다, 보수의 여전사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공무원 신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거 뭐 이렇게 혐의로 지금 고발된 상태고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될까요? 이게 자기가 현직 방통위원장 시절에, 방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 법적인 어떤 이 위에서 그 활동들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유튜브에 출연했던 것 자체가 일단 문제였고요. 제가 발언을 그때 보니까 민주당 좌파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노골적으로 그런 실제로 진영에 경도되어 있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야 됐었던 것이고 그 조사를 차일피일 좀 계속해서 미뤘고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지금 윤석열과 똑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조사를 위한 영장 체포라고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에디터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거냐,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아, 회의적이신가요? 왜 그러냐면 이 그래요? 영장체포 바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쭉 속보로 떴잖아요.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짚어주신 대로 바로 대구시장으로 이거 엄청나게 언론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거꾸로 그래서 이번 명절 내내 이진숙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혼내주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 사람이 더 그 진영에서 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탄압받는 프레임이다. 이 사람은 10분 그걸 이용할 거거든요. 언론도 잘 이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몸집을 키워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옆에서 있을 겁니다. 아, 그럼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대구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진숙 위원장을 보면서 평소에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악인이 소신을 가졌을 때 오는 이 시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들이 느끼고 있는, 저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귀신처럼 아는 것 같아요. 이진숙은. 이 국민의힘 조직 안에서 내가 대구시장,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들을 집결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 픽션을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을 때 에디터님이 말했던 뭔가 여전사 느낌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자기가 체급을 키우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누르는 게 되는 거죠. 빵진숙, 법인카드, 공무 다 이런 것들을 눌러버리고 본인이 끝까지 이재명 정부와 싸웠던 마지막 어떤 그런 느낌의 전사의 느낌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정치를 해버리고 국민의힘이 이런 궤도로만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진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진짜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아니, 이게 이제 예. 만약에 그 이 사건이 검찰 뭐 구속에서는 풀려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된다. 그럼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져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선거 출마? 피선거권이 아. 그렇죠. 이제 박탈이 된다고 하면 이분이 선거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수사 시간이 한참 단계라서, 걸리기 예. 때문에 그렇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타 다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좀 뭐랄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상식과 합리는 아닌데 저쪽에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이런 후보들에 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 확실히 눈도장 찍는 이제 이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 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추석 내내 나경원이 더 많이 입에 오를까요? 이진숙이 더 많이 오를까요? 저는 와. 이진숙이 훨씬 더 이제 이 저기 태극기나 성조기를 흔드시는 어르신들 그 이제 밥상에서 구구 밥상이다. 구구 밥상. 극우 밥상에서 굉장히 화끈한 소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8시간이잖아요. 지금 추석 연휴가 이제 사실상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토요일 안에 이제 풀려나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양념이 돼서 이진숙 씨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은 대법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대구시장 간다. 대구시장에서 공천을 받고 대구시장이 된 뒤에 나중에 거기서 탄압을 또 받더라도 그때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대통령 가려고 하겠죠. 그럼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순간 이진숙이 바로 이제 여론전을 펼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당연하죠. 저는 오히려 지금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소환에 불응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속영장을 만약에 경찰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검찰의 손을 그렇죠. 중간에 타게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이거를 그냥 뭉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하나가 우려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전을 시작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만들자마자 막 12만 명, 14만 명 막 유튜브가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진숙이 만약에 유튜브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0만 아, 이제 공무원도 네. 아니겠다. 만들겠네. 네,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은 다 그쪽으로 결집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정치에 이거를 써먹어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좀 그런 것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한번 상상을 네. 해보시면 이제 전 찰리 씨하고 그 전환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찰리, 박씨 찰리입니다. 개명을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예, 맞는지 예, 모르겠어요. 전환길, 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름을 개명해서 전 찰리가 되신다고 찰리 커크를 이제 기리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찰리 씨하고 이제 빵진숙 씨하고 연단에 올라서 이 대여 투쟁을 본격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집권 이제 1년 차인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극우 집단의 거리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중도 민심에 전혀 소구하지 않죠. 아하. 하지만 영남 민심과 대구 대구 민심이나 민심에는 극우 민심에는 통한다. 당연히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안 그래도 지금 지도부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어요? 그쪽도 당연히 강성 당원들이나 이제 극우 강성 당원들의 입김에 걸맞는 후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긴급 체포됐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죠. 빵으로 흥한 자 빵으로 가는구나 이럴 필요도 없고 빵생 빵사다 이런 표현 쓸 필요도 없어요. 이분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